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9화 시작합니다. 기상청은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20대 많은 풍파를 겪으며 다양한 직업을 거쳐온 팔방미인을 모셨습니다. 오늘 게스트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곰님과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다금바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미곰님 지인 오셨어요. 진짜 저희 방송 이렇게 들으면서 네. 갑자기 웃겼는데 진짜 저희 약간 다단계 같지 않아요? 왜요? 끌고 오고 약간 이런 느낌? 그 전에 제 지인으로 오셨던 분들이 뭐 여러 명 있지만 전 교회 보통 지인들이 많이 왔었는데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 지인은 처음이라서 저도 매우 두근두근합니다. 그러게요. 이참에 미곰님 실체를 좀 까발려 주시는 걸로. 근데 교회에서도 아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머, 성격 더러운 걸로요? 미곰이 그 미친 곰이라면서요. 지금 끄덕끄덕 하시는데? 제가 그 교회를 옮기고 나서 이런 이야기들, 뭔가 속에 있는 제 신앙관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상활함을 좀 봐서 하거든요. 그 중에 봐서 한 사람 중 한 분이 오늘 게스트 다금바리님이시거든요. 아, 네, 맞아요. 많은 얘기를 나눴었죠. 찐친이세요? 찐친? 아니요. 다금바리님이 교회 모든 사람들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완전 손절하시는데?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그냥 조금 아는 정도로.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랑 얘기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인사하고 저기 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네. 딱 다금바리 하면은 실제로 이 방송을 우리 교인이 들으면은 다금바리? 걔 약간 이럴 정도로 그렇구나. 네, 유명하신 분입니다. 모시기 힘들었어요. 진짜요? 귀한 분 모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기대돼요. 저 궁금한 것도 많아졌거든요. 근데 저희 다금바리님이 20대신데도 다양한 직업을 경험을 하셨는데 겪었던 직업들을 혹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제 학교는 청소년 지도사 학교과를 나와서 청소년 수련원에서 일을 했다가 그리고 그만두게 되고 그리고 백화점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잠깐 지인의 소개로 공장에서 잠깐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다시 수련원에 들어가서 이제 청소년 친구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 그만두게 돼서 성형외과에서 이제 눈썹 디자인하고 이제 상담하고 일을 했다가 이제는 또 다시 새로운 직업들을 찾고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얘기 듣는데 되게 버라이어티한데 갑자기 저 궁금한 거 진짜 제 눈썹 어떤가요? 저 자연산인데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봐. 노 코멘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소개를 할 때 눈썹 미곰으로 했던 겁니다. 그런 센스가 있으셨구나. 다양한 미곰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미친 곰밖에 생각 안 나는데. 근데 수련원 있잖아요. 수련원에서 네. 어떤 거 하셨어요? 수련원에서 이제 청소년 친구들이 수련원 오면 이제 청소년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활동을 하고 이제 뭐 레크도 하고 이제 청소년 학교에서 수련회 오잖아요. 거기서 같이 청소년들이랑 활동하는 걸 했었어요. 레크가 레크레이션이에요? 네, 레크레이션. 왜 선생님들은 수련회 가잖아요. 네네네. 버스 내리자마자 가방 놓으라 그러고 엎드려 버쳐 시켜요? 그거 너무 옛날 얘기 하시는 네, 거예요? 너무 옛날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요? 왜요? 아니 나 미국님하고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는데? 그렇죠. 저도 네. 그랬는데 요새는 안 그러죠. 요새는 그러면 잡혀가요. 진짜요? 네. 그럼 요즘은 버스 내리면 이제 줄 담배하고 술 있나 보고 줄 서라고 하죠. 줄 서 이렇게 하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줄 서라고 하죠. 네. 가방 검사 안 하고? 가방 검사는 이제 하는 척을 하죠. 하는 척? 네. 그렇구나. 자진해서 내라
다 할 거다. 이 근데 이러고 근데 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안 좋아요. 안 좋아해요? 네. 애들이 안 좋아한다고요? 애들이 안 좋아하고, 좋아하겠죠. 네. 그거는 맞아. 그 저희가 어쨌든 다금바리님이 이게 지나왔던 이 삶을 조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직업적인 것과 함께 신앙적인 것도 그 사이사이가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나요? 저는 신앙생활은 모태 신앙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기독교적으로 엄한 엄마를 만나 신앙생활을 해왔었는데, 근데 이제 그냥 처음에는 놀러 교회 가는 정도? 이제 물론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다 믿지만 친구들이랑 놀려고 교회 가는 정도로 교회를 다녔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추억은 되게 많아요. 아는 건 되게 많은데 약간 막상 크게 보면 변화된 건 크게 없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금바리님이 생각하시는 나는 이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되시는 이 구간이 있나요? 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그게 하나님을 만난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으셨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엄마를 따라서 기도원을 갔었는데 이제 엄마가 방언을 받기 위해 이제 엄청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는 너무 받기가 싫은 거예요. 왜 내가 방언을 받아야 하고 나는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나 안 받을래요. 나 안 받을래요. 계속 이러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1시간을 무릎 꿇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받고 끝내주세요. 약간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진짜 실제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진짜 네.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역시 두드리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래야 주신다고 하시는 게 맞구나라는 것과 많은 감동과 감격과 은혜를 많이 느꼈었죠 그때. 되게 재밌네요. 그냥 빨리 주고. 그러면은 그때 방언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신앙생활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좀 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도 그러니까 듣잖아요. 사실 그때 나이에는 읽진 않아도 들어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마음에 들어오는 게 달랐었고 재미로만 다니는 것보다 약간 하기 싫은 그런 것도 그러니까 난 이걸 하고 싶은데 이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약간 이걸 해야 되나? 라는 것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청소년 지도학과 나오셨는데 그 과를 선택한 계기가 네. 혹시 신앙적인 것과 좀 연관이 되어 있었나요? 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제일 집에 안 있고 약간 제일 밖에 돌아다니는 시기가 중학교 2학년 때였었거든요. 중2병. 네, 한창 중2병 걸렸었을 때여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더 중학교 2학년 친구들한테 그때 당시에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지금 있는 약간 방황하는 중학교 2학년 아이들에게 조금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좀 비전이 있었죠.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되신 거구나. 네네. 그 처음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수련원에 들어갔을 때 수련은 어쨌든 뭔가 합숙하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수련에 들어가시고 나서는 신앙생활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쉽지 않았죠. 제가 처음 갔었던 데가 화성이었어요. 경기도 화성. 근데 이제 거기는 가는 거 오는 것도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지도 않으니까 한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토요일날 저녁에 이제 서울 올라와서 주일날 저녁에 교회에 있다가 주일날 저녁에 내려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화성에서 1년 동안에. 그럼 수련회가 네. 저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없어요, 사실. 네네네네. 수련회에서 일했던 분들이. 그리고 저는 그 수련회 계시는 분들이 전 상주한다기보다는 집이 그 근처여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 그게 아니고 기숙사가 있고 네네네. 거기서 이렇게 출퇴근을 하듯이 하는 거구나. 네네네. 그러면은 집엔 언제 가요? 자기 집에? 주말에? 네, 주말에. 아, 주말에. 주말에 가는 거죠. 진짜 빡세구나. 네. 그죠. 제가 기억나는 게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오대산으로 갔는데 거기 수련원 조교들 선생님들이 다 오대산 근처에 사시지 않잖아요. 그건 또 모르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왜요? 살 수도 있죠. 또. 아, 네.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응. 아, 그렇구나. 저는 네. 그래서 신기하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 들으니까 신기하다. 이문이 하나 풀렸네요. 근데 수련원에 들어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수련원으로 옮기셨다고 하는데 네네. 계기가 있었나요? 첫 번째 있었던 수련원은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약간 텃세? 약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누가 토스예요? 기존에 있던 네, 멤버들이? 그러니까 좀 높은 사람들이. 간부들이? 네, 이제 음. 텃세 아닌 텃세가 좀 심한 곳이어가지고 이제 막 저는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니까 주일날 이제 토요일날 저녁에 올라오잖아요, 서울을.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 거기서 그냥 놀아요. 그냥 거기서 고기 구워 먹고 그냥 술 먹고 노는데 근데 제가 다음 월요일날 출근을 하면 그걸 제가 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막내니까? 네, 막내니까. 썩다. 그런 것들이 정말 너무 많고 또한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부장님 애인 사이 막 이런 게 있어서 이제 그 주임이 해야 되는 일을 부장님과 연인 사이라고 안 하고 자꾸 밑에 있는 사람들 시키고 아이고.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여긴 아닌 것 같다. 1년 정도 하고 그만둔 것 같아요. 그래도 1년이면 꽤 하셨다. 저는 그 상황이면 못 참고 그냥 완전 그쵸. 들이받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아예 제가 알바를 고등학생 때 별로 안 해보고 그냥 진짜 일하는 게 거의 처음 딱 일하는 거였어가지고 이게 텃세구나를 몰랐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텃세구나 약간 그게 이런 거를 텃세였구나. 느끼게 된 거죠. 그거를 좀 겪으면서 네. 신앙적으로 도움이 됐거나 아니면 신앙이 좀 힘들어지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교회를 갔었죠. 와, 이제 근데 바람직하네요. 네,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이제 두 번째 수련회를 갔는데 여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우와. 여기는 선배들도 너무 잘해주고 다들 너무 친하고 진짜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에 그러니까 저희는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냥 쉬는 것도 일하는 건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막 빨래 해도 선배들 거 빨래 진짜 군대 온 것처럼 선배들 거 빨래 다 하고 이랬는데 이제 두 번째 수련회는 너무 잘해주고 너무 가족같이 너무 재밌고 이러니까 교회를 안 가게 된 거죠. 이게 참 어렵네요. 이게 사람이. 어려워요. 근데 원래 사람이 네. 힘들 때 더 찾게 되잖아요. 맞아요.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런 맥락인가 보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긴 어쨌든 하죠. 예. 그래도 다금바리님 다 계속 틈틈이 감사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네. 지금 다금바리님이랑 저랑 같은 교회 다니는데 네네네. 다금바리님도 교회를 옮기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한 번 옮겼어요. 그 시기가 혹시 이즈음인가요? 아니요. 한참 그 시기는 뒤인가요? 한참 뒤예요. 그럼 이따 말씀해 주세요. 네. 매끄러운 진행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저 직업 네네. 이렇게 뭐뭐 이제 아까 쭉 읊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전 사실 똑같은 계통 일을 계속했거든요. 전 네. 디자인 계통 일을 계속했고 편집 디자인 하다가 패키지로 딱 한 번 바꿨다. 그것도 그냥 그러고 나서 쭉 이쪽 계통 일만 하는데 지금 보니까 수련원도 일하셨고 그다음 백화점에서도 일하셨고 공장에도 잠깐 일하셨고 이제 그 눈썹 관련해서 이제 성형외과 네, 네네. 그쪽에서도 일하셨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일의 연관성이나 개연성이 크게 없어 보이거든요. 혹시 일 선택하실 때 어떤 계기로 이렇게 휙휙 바꿔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셨는지. 이제 처음에 수련원 일을 했었을 때 그만두게 된 거는 이제 제가
자기가 자의로 그만둔 게 아니라 약간 타의로 그만두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처음에 다른 직종으로 옮길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화점을 했던 거는 사실 이제 백화점이랑 공장은 내가 뭘 맞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해볼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었던 거여가지고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뭘 해야 될지. 네. 그러면 혹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뭘 해야 좀 더 잘 할 수 있을지? 약간 그런 것들이 항상 저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돌파해야겠다. 약간 이건 지금도 현재도 찾고 계신 중이네요. ING도 이렇게. 네, 그렇죠. 그래서 맨날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이때는 약간 좀 불안감이 항상 있었는데 그래도 약간 지금은 물론 불안하지만 약간 이때보다는 불안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초연해지셨구나. 네. 그전에는 약간 막연한 불안감이었더라면 지금은 저게 저렇게 힘들지라는 걸 알고 불안함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대학교 내가 나온 과를 살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랬고. 그래서 수련원에서 일을 하신 거고 어쨌든 아까 전에 타이 때문에 그만두셨다고 하는데 그 타이가 굉장히 웬만한 타이로는 바꾸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주 큰일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엄청난 큰일이 있어서 지금도 약간 얘기를 하고 많이 들으면 가슴이 아픈 분들이 많을 텐데 세월호 사건이 터졌잖아요. 우리나라에 많은 아이들이 죽었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전국의 모든 이제 학교들이 수련회랑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게 됐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쪽 일을 하는 업계 사람들이 많이 잘렸죠. 그래서 저도 잘리게 되었고. 재정적으로 힘들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문을 닫게 되면서 네. 이제 다금바리님도 그쵸. 자연스럽게 네. 그렇구나. 세월호가 2014년에 있었던 일이고 제가 2015년 2월에 졸업을 했어요. 대학교를. 그리고 나서 바로 학교에서 일을 했는데 작년에 세월호 사건이 있어서 수학여행이 물론 2014년에도 다 취소가 됐고 2015년에도 취소가 됐고 2016년에도 거의 안 간 거로 알고 있거든요. 2017년 돼서 조금씩 그래 왜냐면 아이들이 너무 가고 싶어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수련회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최소 2년 또 어떻게 길게는 3년 동안 아무 수익이 안 나는 거니까 운영이 좀 어려웠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2년 동안 제가 백화점에서 일을 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고 그래서 조금씩 이제 조금씩 수련회도 오고 이래서 다시 수련원을 한 2년 좀 넘게 공백이 있다가 다시 수련원을 들어가게 되었었어요. 되게 생활력도 있으시고 꿋꿋하시다. 와, 그렇구나. 근데 저는 백화점에서 일하셨다 그래가지고 여쭙고 싶었었던 게 있는데 약간 다금바리님한테는 약간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왜요? 어떤 거요? 그 백화점에 명품관 있잖아요. 네네네. 너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직원들이. 그러니까 다 100이, 열이면 열 다 싸잡을 수는 없는데, 제가 뭐 예를 들어 10명을 만났다고 지금 8명이 너무 저를 약간 홀대하고 하대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저는 약간, 내가 여기 거저 들어왔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고 이랬었는데, 그거는 모르시죠? 왜 그러는지, 그쵸? 네, 제가 고급 명품관은 아니었어가지고. 근데 마르타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은 게 저는 명품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죠. 약간 옷을 추리하게 입고 왔는데 이거 좀 보여주시면 그냥 보세요.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다 가져온 다음에 이분 말고 저분이 계산해 주세요. 막 이런 것들 봤거든요. 진짜 드라마다 그거는. 저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했고요. 그냥 소심하게 뒤에 가서 고객센터 전화하는 정도만 했네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공장에서도 일하셨는데 네. 무슨 공장이었어요 거기는? 약간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되게 짧게 일을 했어가지고
저랑 정말 안 맞더라고요. 어때요? 거기 공장 그냥- 루틴이 어때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요. 네. 무슨 기계를 봐요. 기계를 보고 약간 원통형을 있는 작은 칩을 넣어서 무슨 기계로 작동시키면 그게 원뿔형이 돼요.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만들려면 그 원뿔 되게 깎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미세하게 움직여서 가운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네요. 네, 엄청 진짜 쉽지가 않아요. 어렵겠는데? 진짜 어려워요. 근데 전 너무 못하는 거죠. 너무 못한데 네. 막 조는 거예요. 그래서 잘렸어요. 저 고도의 집중력이 네, 필요한.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가만히 앉아서 하는 걸 진짜 못해요. 가만히 앉아서 뭘 하고 막 이러는 걸 너무 못하는데 이제 앉아서 해야 되고 너무 집중력이 필요하니까 저는 진짜 안 맞더라고요. 제 친구는 공장에서 이거 포장하는 알바를 했었대요. 그 목장갑이라고 그러나? 목장갑? 이렇게 포장된 거를 이렇게 착착착착 몇 개 쌓아가지고 고무줄로 이렇게 묶는? 이런 그런 네네네네. 작업을 했대요. 근데 걔는 그게 너무 체질이 맞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친구하고 갔는데 친구는 중간에 손이 너무 아프다고 손목이 아파가지고 이제 그만뒀고 그 친구는 하는데 아줌마들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막 그냥 때 되면은 밥 주고 간식 주고 그러니까 자기 그게 너무 잘 맞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잘 맞아 하는 사람들도 네. 진짜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일마다 좀 본인이 맞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했던 알바가 던킨도너츠 알바였어요. 그러니까 던킨도너츠를 갔는데 네. 하는 게 일단 빵을 이렇게 전시를 해요.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커피를 만들고 빵을 가져오면 빵을 포장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정적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어. 3개월 만에 그만뒀어요. 저는 먼저 막 오래 말씀하세요. 버티셨네요. 진짜, 3개월이면. 네, 진짜. 그게 바로 집 앞에 있는 거여가지고 아. 그랬었는데 그리고 나서 대학교 가고 나서 처음 알바를 했던 게 고깃집 알바였어요. 근데 그때 도네누라는 고깃집 알바를 했는데 한창 유명할 때였어요. 볏짚 삼겹살 이래서 삼겹살이 1인분에 3,800원인가? 그러니까 중학생부터 해가지고 뭐 어르신들까지 진짜 미친 듯이 오는 데였는데 거기를 뛰어다니면서 일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던킨도너츠 다닐 때는 정말 내가 이걸 돈을 벌려고 이렇게 했는데 고깃집 일할 때 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 재밌었어요. 맞는 게 있나 보다. 저는 알바를 태어나서 딱 한 번 해봤어요. 근데 그것도 딱 1개월 했거든요. 근데 그 1개월이 고등학교 때였는데 나이키 신발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비싸다고 안 사주시는 거죠, 이제. 그때 고1 때였나 이랬는데 그 동네에 있는 고기 뷔페 있잖아요. 아, 네네. 고기 뷔페집 가서 상 차리고 그 불판 이렇게 떼오는 그런 알바를 했었는데 전 팁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오. 그래서 저는 알바 그 1개월이었지만 되게 신나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운동화 사고 그만뒀죠. 먹튀 하셨네요, 먹튀. 먹튀, 네, 그쵸. 그러면 공장을 다니시다가 어쨌든 이게 수련원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셨고 새로운 수련원에 들어가셨는데 그 수련원은 어떠셨어요? 그 수련도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제 너무 멀었어요. 약간 속리산 쪽 아세요? 속리산? 네. 강원도? 아니요, 더 완전 먼데. 전 지리를 사실 잘 몰라서 차로 얼마나 가는지 말씀해 주시면. 차로 2시간 정도. 차로 2시간? 네. 서울에서요? 네네네. 그 정도 거리여서 그냥 아예 내려가야 되는 거죠. 올라오기가 힘든 그 정도였는데. 4시간인가 그러면은? 네. 그쵸. 그래서 근데 일을 하는 거는 되게 좋았어요. 되게 재밌었고 또 거기는 제가 원래 계속 있었던 데는 초등학생들 많이 오는 데였는데 또 여기 새로 들어간 데는 이제 거의 중학생들 이 정도 친구들이 오는 데여가지고 저한테는 더 잘 맞았었죠. 잘 맞았죠. 요즘은 수련회 가면 그럼 뭐예요? 요즘도 아마 비슷할걸요? 그러니까 네. 저 때는 그 좋아하는 거 뭐 노래 배우기 아니면은 뭐 하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애들이 선택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각자 선생님들이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캠프파이어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촛불 촛불 종이컵에 꽂아가지고 울고. 울면서 엄마한테 뭐 잘못한 거 네. 아빠한테 잘못한 거 이런 거 맞아요. 얘기하고 똑같아요 지금도요? 근데 그게 좀 수련마다 다르긴 한데요. 요즘에는 엄마 아빠는 잘 안 부르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불도 위험해서 잘 안 하려고 하는 편이고 그래서 거의 그냥 레크레이션만 거의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프로그램이 좀 더 세분화되어 있고 좀 더 약간 드론 이렇게 조정하는 거 뭐 우와. 이런 거나 아니면 진짜 비누 공예? 뭐 양초 공예 뭐 재밌겠다. 이런 거 하는 네. 것 하는 데도 많고요. 진짜 재밌겠다. 아니면 완전 액티비로 가서 뭐 외줄 타는 거 뭐 이런 거 하는 데도 있고. 그럼 그쵸. 다금바리님은 제일 생각나는 학생 있으세요? 제일 생각나는 학생 있죠. 제일 생각나는 학생은 제가 받았을 때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고등학생 2학년이었는데 제가 그때 당직이어가지고 이제 밤을 새는 당직이어가지고 밤을 새고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나온 거예요. 이제 나와서 너무 잠이 안 온다 막 이랬는데 저는 그냥 잠이 안 온다니까 왜 잠이 안 와 자야지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생님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잠이 안 오는 게 아니고 담배가 너무 피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러는 남자예요? 거예요. 여자애가.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요? 제가 네. 거기서 너무 당황을 한 음, 거예요. 근데 그때가 처음 수련원이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가 전문대 나와가지고 2년 하고 22살 때 거의 22살, 23살 이런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사실 차이가 많이 진짜 나진 많이 않죠. 나진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동안이어서 근데 그때는 좀 빵 터지셨는데 더 동안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위에 있는 선생님들도 네. 모자 쓰고 다녀라. 오, 너무 어려 네. 보이니까. 네. 아니면 뭐 일부러 단아까 쓰고 막 그랬는데 이제 사실 보면 진짜 차이 얼마 안 나잖아요. 그쵸. 네. 네. 아무튼 그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속 깊은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막 너무 학교가 다니기 싫다 막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걸 보는데 너무 그냥 너무 애기 같은 거예요. 애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원래는 전화번호를 주고받으면 안 돼요. 절대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전화번호를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도움을 그래서 주고 싶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 상태고 네. 그리고 그 친구가 계속 저한테 이제 학교 그만두고 싶다 계속 얘기했는데 학교 잘 다녔고 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되게 귀한 인연이네요. 우와. 그래서 아니, 제가 웃었던 이유는 보통 첫 만남에서 그런 말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웃겨보고 싶었습니다. 재밌어요. 저도 약간 다금바리님 같은 제자가 있어요. 첫 학교에서 있던 학생인데 그 친구를 심지어 그저께 만났어요. 그저께 만나서 저 청첩장을 줬거든요. 그 친구 처음 만났을 때가 그 친구가 고2 때였는데 학교에서 약간 문제의 학생이었던 거예요. 담임 선생님한테 막 자기 자퇴시켜달라고 하고 근데 안 시켜주니까 담임 선생님 맨날 싸우다가 담임 선생님이 그리고 너 교장실 가서 교장 선생님한테 자퇴시켜달라고 하라고 했더니 갔어요? 네, 교장실 발로 빵 차고 들어가가지고 자퇴시켜달라고 하고 이던 애였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시간에 뭐 한 3, 4교시가 얘가 결과 표시가 돼 있어서 너 어디 갔다 왔니? 이게 표시가 돼 있는데 학교 주변에 친구가 와가지고 친구랑 밥 먹고 왔어요. 이런 애였어요. 되게 떳떳하다. 예. 네. 패기 넘치네요. 네, 그 담임 선생님이 저랑 앞자리였어요. 교무실 자리가. 근데 제가 그날 교무실에 혼자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문을 팍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저를 보더니 선생님 저 자퇴하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해 이랬어요. 그래서 얘가 당황한 거예요. 다 하지 말라고 할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자퇴 못해요. 이래서 왜 못해? 이랬더니 엄마 아빠가 허락을 안 해준대요. 그 자퇴를 하려면 그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에이 그럼 못하겠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저희 의자를 가져오더니 막 앉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학교에서만 애들하고 있는 일 그리고 뭐 집에서 부모님이 자기 하나 어떤 일이 있는지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고 혼자 막 떠들다가 갔어요. 쌤 고마워요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계속 저한테 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한번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걔가 어쨌든 학교에서 제일 약간 문제가 되는 친구여가지고 상담 선생님하고 했는데 상담 선생님이 원래 상담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면 안 돼요. 상담 선생님만 알아야 되는데 근데 동의하에 교장 선생님한테만 알려주기로 했던 거예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들어보니까 너가 학교에서 좀 의지할 만한 그리고 그런 선생님이 있냐 했을 때 제 이름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좀 얘가 졸업할 수 있게끔 잘 좀 해달라 라고 해서 그 친구 그저께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선생님 덕분에 고등학교 졸업한 것 같다고. 맞아요. 뿌듯하더라고요. 뿌듯하죠. 뿌듯하겠다. 근데 저는 지금 다금바리님하고 미곰님 얘기 들으면서 이게 가능했던 게 어떻게 보면 첫정이어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그쵸. 생각이 네. 들어요. 이렇게 제가 만약에 다금바리님이나 미곰님 입장이면은 처음이니까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랬을 것 맞아요. 같고 이제 두 분이 이제 가지셔야 될 숙제는 이제 그 마음을 어떻게 오래 갖고 가느냐 이제 그거일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 마음을 오래 지속하기가 너무 어렵죠. 근데 기본적으로 마음들이 되게 따뜻하시니까 오래오래 지속하실 것 같은 느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선생님 만났어야 되는데 그런 선생님들이 저는 한 번도 없었네요. 그 저는 뭐 옛날 어떤 애들은 막 담임 선생님 이름 기억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분이 없거든요. 제가 그런 복은 없나 봐요, 아무래도. 저도 없어요? 그렇게 딱히 기억나는 선생님이 저는 한 분 계세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심지어 저희 담임 선생님도 아니고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세상이 진짜 다 미우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심지어 담임 선생님조차도 신뢰하지 않았던 그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학교에 갔죠. 근데 저에게 아무도 사실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공부도 안 하던 학생이고 맨날 잠만 자던 학생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날도 뒷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수학 선생님이 애들한테 문제 풀라고 하고 저한테 온 거죠.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왜 깨우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걱정하는 표정으로 얘기 들었다. 힘내라고. 진짜 그 한마디 해주셨는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말 진짜 한마디로. 감사하네요. 맞아. 그래서 교사라는 직업을 제가 어쨌든 하게 되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물론 담임 선생님한테도 인사를 드렸지만 그 선생님도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선생님만 있었어요. 그 외에 아무 접점이 없었는데 되게 의아해 하시면서 근데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쵸, 맞아. 말 안 하면 그 선생님은 본인이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그 말 한마디로 이렇게 변화시켜줬다는 걸 들으시면 너무 뿌듯해하실 것 같아서 맞아요. 표현하려고 자꾸 노력하거든요, 요즘에.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한 한마디인데 생각보다 요즘 사람들이 격려나 칭찬이나 사과나 이런 것들에 되게 인색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부터도 좀 많이 칭찬을 해야겠네요. 미국님 머리 귀엽네요. 근데 마르타님은 칭찬 굉장히 잘하시는 편이에요. 저는 사실 칭찬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서 이게 오해를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빈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빈말 아예 안 하고 아니면 그냥 대답을 안 하거든요. 남편분이랑 굉장히 비슷하시네요. 네, 그렇죠. 남편하고 비슷한 건 있죠. 네. 남편은 근데 칭찬도 안 해서 각자 살고 있습니다. 그 다금바님 제가 또 기습 질문을 드리면 네. 그 공장에서 수련으로 넘겼을 때 네. 그때 교회를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아이고. 땡! 그 교회, 나 물어볼래요. 잠시만요. 네. 남자친구와 헤어져서요. 교회에서 사귀던 네. 남자친구와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에이, 치정으로 갈 뻔했는데 재미없네요. 그러면 아직 교회를 옮기지 않았으니까 네네. 이제 다음 성형외과로 이제 직업을 바꾸셨는데 네네네. 수련원에서 성형외과로 간다는 게 정말 다른 계통인데 그렇죠. 이걸 어떻게 또 하시던 거를 바꾸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이제 수련원 이제 이게 마지막 수련원이죠. 마지막 수련을 또 그만둔 계기가 메르스가 또 터져가지고 아하. 네,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국가 재난 사태를 직통으로 네. 받는. 직급으로 네. 받고 있고 그때 메르스가 터져서 되게 컸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도 시기가 조금 안 그쵸, 좋지만 좋죠.
그때 그래서 그때도 잘렸죠. 잘리게 돼서 이제 이쪽은 아니다. 이제 처음 이제 젊은 나이 중반 정도 됐으니까 이제 내가 그냥 그 수련회 뭐라 그래야 돼요? 간부? 선생님? 선생님 조교? 그 둘 다 해도 돼요. 수련회 조교로 일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직장은 아니네요. 그러면은. 네, 너무나도 불안한 직장이고 또 되게 적게 받아요. 페이가요? 네, 페이가 되게 적어서 좀 힘들죠. 노동 강도나 되게 하는 일도 많으신 것 같던데 제가 이제 저도 수련회 다녀왔으니까 그 노동 강도 강하고 그다음에 업무 시간도 긴 것 같더라고요. 네, 길어요. 네, 저희 가면은 이제 거의 맞아요. 선생님이 상주에 그냥 있으니까 계속 그쵸? 학생들 일어나기 한 10분 전에 일어나고 학생들 자기 10분 30분 뒤에 잔다고 보면 돼요. 다 뒷정리까지 네, 하시고 그렇죠. 근데 페이가 작구나. 네. 그때는 이제 페이는 상관없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저에겐 있었어요. 내 가슴 뜨거운 걸 보여줘야겠다 이랬는데 그 그 정도까지 정도는 아니었어요? 네, 아무튼 약간 돈 받는 거는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서 마지막 수련을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 수련이다 생각하고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메르스가 터져서 여기는 이 업종은 안 되겠다. 나의 미래도 준비해야 되고 또 물론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도 잘 못 가고 있어서 그것도 많이 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생활했었던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서 다른 업종을 생각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수련을 나오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과정으로 이제 병원을 가시게 되신 거예요? 병원을 가게 된 거는 이제 엄마의 아는 분 소개로 병원을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병원을 가게 됐을 때도 사실 고민이 진짜 많았어요. 지금의 저와 약간 수련원의 저와 좀 지금 다르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화장도 하고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꾸밀 줄 아는 나름 꾸밀 줄 아는 느낌이 되었는데 성형외과를 가기 전에는 사실 진짜 꾸밀지 모르는 자연의 상태로. 그냥 자연의 상태 맨날 쌩얼 그냥 쌩얼이 나다 약간 이런 수수하고 담백한 상태 그런 상태로 다녔죠. 그래서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녔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환경에 영향을 좀 받잖아요. 그쵸. 그럼 지금 약간 그래도 화장하고 뭔가 꾸미는 거가 성형외과가 좀 영향이 있었나요? 많이 있었죠. 시술도 해야 돼요? 어떤? 필러 맞고 이런 거? 그런 걸 권유하긴 해요. 사실. 왜요? 그냥 이제 어쨌든 보여지는 직업이고 이제 제가 주로 하는 거는 반영구였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제가 만약에 고객한테 이런 것들을 권유해서 고객이 이걸 하면 저한테 들어오는 인센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라고 권유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했을 때 잘 돼서 저 했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이 이렇게 영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좀 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많이 하죠. 그것도 스트레스 받겠다. 근데. 네, 저는 좀 많이 화장하는 것도 저는 사실 엄청 스트레스였었어요. 그러면 그 반영구를 하셨다고 하는데 반영구 하는 거는 들어가서 배우신 거예요? 네.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취직을 하려고 배우고 들어간 거죠. 네. 그러면은 이태교회로 옮기셨나요? 네, 맞아요. 성형외과를 다니면서 교회를 옮기게 됐죠. 뭐 계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계기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원래 다니던 교회가 약간 청년이 정말 없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건물도 크고 한 성도도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이제 그 중에 청년들이 정말 별로 없는 교회였는데 이제 점점 청년들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이 아예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련원 끝내고 거기를 갔을 때 청년이라고는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청년들이 너무 없어서 없네라고 생각을 하다가
동생들이 먼저 지금 다니는 교회로 오게 됐어요. 오게 돼서 나도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게 됐죠. 어떻게 보면은 그 또래들과의 교제나 이런 게 필요하셔가지고 옮긴 거네요. 네, 그러면은. 맞아요. 이게 요즘은 교회 성도 수의 10% 미만이에요. 청년의 수가. 그러니까 성도가 100명 정도 되셨다고 하면은 청년이 한 10명 정도 있으면 약간 그래도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죠. 10% 이하가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다니는 교회도 10%가 안 되잖아요. 그쵸. 그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좀 큰 교회라서 많은 편이긴 한데 네. 어른 성도들의 비율에 비해서 청년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다금바리님 동생들은 친구 때문에 혹시 온 건가요? 친구 때문에는 아니고요. 사실 그 전에 다니던 교회가 엄청 이제 목사님의 목회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 목회 방향이 엄청 약간 노인 분들을 위주로. 저 네. 지금 오해할 뻔했어요. 노인네라고 너무 줄 알았어요. 저도 약간 고지식한 네, 방식이다. 막 꼰대 이런 거 말씀하신 줄 알고. 노인들 위주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네. 근데 사실 청년들에게 이렇게 은혜는 있지만 은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 위주, 그러니까 여기는 청년 예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청년 예배가 없어요. 그냥 대예배 한 번이 모든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작은 교회들의 어쩔 수 없는 맞아요. 부분이긴 한데 네. 뭔가 진짜 다음 세대라고 하면은 그 어린 아이들부터 사실 청년까지가 다음 세대거든요. 그쵸. 근데 그 교회가 더 약간 지역사회나 뭐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가려면 분명히 다음 세대를 챙겨야 되거든요. 근데 어른 성도들보다 청년들이나 다음 세대 챙기는 게 더 에너지가 많이 맞아요. 소모가 돼요. 그리고 약간 어른들은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이러고 그냥 따르세요. 그 믿으시는 분들은. 근데 청년들이나 어린 청년들 왜요? 이게 뭐 질문이 많죠. 그쵸.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도 많고 예민하게 붙는 부분들이 많아서 분명히 더 필요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합기도라는 운동을 굉장히 오래 했을 때 그쪽 길로도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합기도를 봤을 때 가장 주 수입원은 초등학생 애들이에요. 오, 그쵸. 그래요? 그쵸. 예를 네. 들면은 그 관원이 100명이라 치면은 초등학생들이 한 7, 80명 돼요. 어린애들이 많이 배우니까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태권도든 합기도든 뭔가 운동을 가르치기 위해보다는 약간 보육하는 거죠. 맞아요. 그 시간을 그쵸. 약간 보내게 하는 거죠. 부모님들 쉬려고. 어떻게 다. 그래서 7, 80%가 네. 그 어린아이고 그 아이들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래야 그걸 유지를 하니까. 그럼 나머지 20%는 20%도 많이 잡았다. 한 10%, 20%는 중고등학생 애들이에요. 성인이 아니고 성인들은 거의 없죠. 그런 음. 운동들은. 그래서 중고등학생 애들은 뭔가 기술적이고 더 멋있고 잘하는 거를 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대학교 뭐 체대나 뭐 아니면은 그런 무도학과 이런 거로 진학하려는 아이들 목적이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비슷해요. 중고등학교 애들을 하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초등학생 애들은 그냥 놀아주면 되고 재미있게 해주면 되는데 힘든 기술을 또 알려줘야 되고 더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근데 그래서 보통 많은 그런 태권도장, 합기도장 사람들이 어린애들 중심으로 가요. 그러면 중고등학교 애들은 당연히 재미가 없으니까 쓱 빠지거든요. 그러면 그 도장의 미래는 물론 계속 초등학교 애들이 입학을 하기 때문에 순환은 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관장님이 혼자서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사범이나 어쨌든 이렇게 키워서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쵸. 저는 그게 다음 세대라고 보거든요. 이게 교회 면에서. 그래서 어떤 교회든 분명히 우리 성도들은 어르신들이고 분명히 그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게 맞지만 조금 힘들더라도 작은 교회에서는 약간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 다음 세대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미국님 얘기 들으니까 삶 사는 거 다 똑같네요. 그냥 좀 편하게 일하고 많이 벌고 다 똑같네요. 결론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좀 다르게 하냐에 따라서 좀 그
그것만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옮겼더니 만족을 하셨나요, 다금바리님은? 네, 저는 너무 좋아요. 어떤 지금 교회가 면에서요? 너무 좋고 약간 교제가 많아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 많아서 교제가 많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분기마다 약간 제자 훈련이나 사역자 훈련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너무 좋고, 그러니까 그 전 교회에서도 물론 했었는데 그냥 청년 위주가 아닌 어른들 하는 거 똑같이 다 같이 네. 모아서 이런 것들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청년 위주의 말씀이 있고 청년 위주의 찬양이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 딱 왔을 때 그 교회 수련회 온 느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는 그냥 약간 찬송가나 그냥 옛날 CCM 이런 거 했었는데 처음에 여기 왔었을 때 되게 시끌시끌하고 약간 세션이 장난이 아니고 약간 이러다 보니까 와, 내가 교회 수련회 왔나? 막 약간 이런 느낌 되게 신세계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렇게 청년대학부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죠. 청년들은 좀 더 그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약간 소모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로 옮기면서 좋았던 거는 사역자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세요. 맞아요. 정말 보면 안쓰러울 정도로. 네, 저렇게 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네. 청년부 교육자들 열심히 하는 게, 제가 전에 교회를 나오면서 많은 약간 좀 진통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전년도에 회장을 했는데, 그리고 나간다고 하고 말을 했는데 연락 온 사람이 한 손가락 안에 꼽혔어요. 근데 저희 청년부가 한 100명 정도 됐었던 거긴데, 그러고 나서 뭐 나머지 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동생들이 어디 가냐, 가지 마라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이미 마음에 결정을 하고 사실 나갔기 때문에 그렇긴 했지만 제 여자친구는 그랬어요. 그 정도 온 거면 진짜 성공한 거다 우리 교회에서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청년부 목사님이 저랑 회장할 때 같이 했던 분인데, 제가 나가고 한 4개월 정도 뒤에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만나자. 고민을 했죠. 만날까 말까. 만나기로 결정을 하고 또 고민을 했어요. 당신 그런 식으로 사역하면 안 돼라고 말을 하고 올지, 말하지 왜 안 했어요? 예 하다 올지 하다가 그냥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나서 저한테 너 어디 교회 다니고 있다고 들었다. 그 교회는 어떠냐? 그래서 이래서 뭐 그냥 잘 정착하고 있다. 사실 정착 못했었거든요. 마음이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그래, 내가 떠난 청년들 많이 잡아봤는데 돌아와도 똑같은 것 때문에 힘들어 하더라. 그 교회 정착 잘했으면 그 교회 열심히 다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육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영의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엄청 힘들어하고 할 때 진짜 신경도 하나도 안 쓰고,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절벽에서 누가 밀어서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한 4개월 뒤에 와가지고 살아있네? 그럼 열심히 살아. 위에는 좀 올라오기 힘드니까 너 그 밑에서 잘 살아 라고 생각한 정도였어요. 지금은 좀 약간 그 분노가 많이 가라앉았는데, 왜냐면 제가 그 교회를 나가서 4개월 동안 원불교를 갔을지 신천지를 갔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놓고 와서 이제 괜찮으니까 거기서 열심히 하라는 게 너무 무책임하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에 와서는 일단은 저희는 새가족부 청년부가 따로 있어요. 네. 거기 청년부에 있을 때도 뭐 1대1로 리더랑 같이 했고, 1대1 아니고 한 2대1, 3대1이긴 했는데 하고, 그리고 교육자분도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 나이 때 청년부로 올라갔는데, 처음 가자마자 또 거기 교육자분하고도 식사를 하고 이런 얘기 하다가 제가 한번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갔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약간 예배 방해될 정도로 심해서 카톡으로 제 구역장한테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 다음날 교육자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괜찮냐고 몸이. 그래서 감동받을 일이에요? 진짜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전 교회에선 그런 상상도 못했죠. 근데 그거도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그 전 교회 그 교역자란 분한테 네. 이럴 때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분에게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그분은 약간 제가 생각해도 능력 부족이에요. 벅찼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맨날 그분한테 약간 불만을 얘기했던 게 본인하고 친한 한 3-4명 청년들하고는 항상 같이 지내고 항상 연락하고 뭐 밥도 먹고 하는데 나머지 청년들이 뭐 하는지 신경도 잘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뭐 그 목사님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 청년들하고 관계가 안 좋았으니까. 근데 아무튼 지금 교회 전도사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았죠.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토요일 날 갑자기 또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쩌고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 몸 좀 괜찮아졌냐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더 감동을 받으면서 와 이렇게까지 교역자가 신경을 쓸 수 있나? 왜냐면 제가 있던 청년부가 규모가 비슷했어요. 거기랑 100명 정도 되는 교회랑 그리고 그 저희 청년부가 100명 정도 됐는데 제 나이대가 어쨌든 규모는 같은데 신경 쓰는 게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애정이 있냐 없냐 그 차이일 수도 있고 그 사람 성향일 수도 있는데 되게 재밌네요. 저는 왜요? 얘기 들으니까 왜 회사에서도 누구 하나 빠지면은 되게 비즈니스로 만난 사이잖아요. 회사는 회사 사람들의 그때도 케바케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원래 좀 오지랖 있고 뭐 이 사람은 좀 생각하는 누구를 챙기는 걸 좋아하고 이러면은 뭐 괜찮아 아프다고 들었어 내일 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평소에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원체 그런 거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서 뭐 아프다고 결근했는데도 그냥 연락 내 없고 다음날 출근했는데도 그냥 뭐 괜찮냐 뭐 안 아프냐 이런 얘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교역자 분이면 사실 챙겨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럼 저는 그 전에 교역자분 제가 만약 미국님이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돌려서 말 안 하고 돌직구로 되게 세게 한 방 날렸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분이 되게 사실 불쌍했어요. 왜냐면 불쌍해요. 청년들한테 공격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근데 공격 당해도 그냥 적당히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했겠죠.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청년부들이 네. 정말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찬양팀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셌어요. 그 예를 들어서 그 목사님이 뭐 예배 시간에 그 설교 끝나고 나서 어떤 찬양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좀 이따가 설교 끝나고 부탁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갑자기 주시면 우리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막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말을 착해. 아니, 제가 착하다. 말을 표현을 잘 못하는데 엄청 네. 쏘면서 약간 진짜 개무시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음. 있었어요. 그런 집단 무리들이. 그러니까 음. 교육자 말도 아예 안 듣고 그리고 그분이 다른 데에서 왔고 어쨌든 이 사역한 시기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굉장히 무시를 많이 당했었어요. 그 욕도 많이 하고. 근데 어쨌든 자기 본인 그릇은 안 된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랬어요. 그래서 막 교회를 나오고 나서 그 목사님 얘기 욕을 많이 했어요. 다른 동생들이. 근데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열을 냈냐면은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 사장님이 사실 제가 20대 때부터 알던 분이에요. 제가 20대 때 다녔던 회사에 부장으로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가면서 그때 저하고 한판 싸우고서 이제 제가 퇴사를 한 거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다시는 안 볼 사이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회사를 차렸다고 근데 힘든 상황이다 하면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싸웠는데. 네, 싸우고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긴가민가 하면서도 이제 제가 그 당시에 회사가 출퇴근이 3시간이 걸리는 곳이었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여기가 출퇴근 40분이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기회인가 그냥 좀 있어보자 이제 사람도 바뀐 것 같은데 하고 왔는데 안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은 안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사장 그릇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맨날 뭐 회사 힘드니 뭐니 얘기만 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사실 2주 전인가 제 사장님한테 매번 이제 돌려서 좋게 말하다가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충격요법을 써야겠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사장님한테 사장님 그렇게 하실 거면 그냥 회사 접으세요. 그랬어요. 오, 센데. 사장님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장님 그냥 월급 받고 다니시는 게 사장님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으니까 그냥 그만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장님 당황하면서 그냥 힘들어서 그냥 나도 이렇지 뭐 나도 여유가 없어서 이러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장님하고 저하고 입장이 동등한 입장이 아닌데 사장님 저한테 힘든 얘기 하지 마시고 사장님이 되게 가셔가지고 어떻게 그릇을 늘리실지 생각을 하세요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완전 달라진 거예요. 지금 행동이. 아 진짜. 네, 회사에서 뭐 자기 힘들다, 뭐 죽겠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뭐 회사 재정이 어떻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좀 유약하게 얘기하지 말고 좀 아예 그냥 그 자리 내려놓으시고 다른 분 찾아보시라라고 저는 아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제가 왜 이렇게 세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누굴 하나 사람을 끌고 간다는 건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특히 요즘 교계가 청년들이 자꾸 이탈을 하는 과정인데, 이탈을 그쵸.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연약하게 뭐 자기 뭐 어쩌고 때문에 힘들다 저쩌고 때문에 힘들다 하면서 자꾸 유약한 모습만 보이고 다른 청년들을 안지 못한다면은 그냥 나오세요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근데 지금 그분이 아직 계시거든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 청년부가 교육자가 진짜 잘 바뀌는 곳이었어요. 왜냐면 청년들의 텃세를 잘 못 버텨가지고. 근데 지금까지 계시던 분 중에서 최장기간 교육자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 얘기하면 이렇게 한기도 윙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정확해요. 제 생각에 아마 전교회 동생이 한번 우리 게스트로 올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어떤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금바리님, 그러면은 네. 취업하실 때요, 기도 혹시 어떤 제목으로 하세요? 이직이란다. 그 이제 취업 준비하는 기간에. 저는 이끌어 주시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사실 비전을 많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예뻐라 세상에. 진짜 저 만약에 저한테 그렇게 제가 만약에 신이에요. 네. 그럴 일 전혀 없지만. 그리고 진짜 이렇게 예쁘게 제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잘 끌어주세요. 당신만이 아십니다라고 하면은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더 마음을 써줄 것 같은 느낌? 근데 저는 다금바리님 이렇게 이력 들으면서 솔직히 되게 부러웠어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30대 중반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사회생활한 거 쭉 생각을 해보면은 다 비슷한 일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같은 계통이었으니까. 근데 제가 되고 싶었던 사람은 항상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이야기거리가 넘치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 생활 외에 다른 일들을 하면서 이제 제 이야기나 커리어들을 쌓아가고 있는 건데, 다금바리님은 사회생활 하면서 그런 걸 하신 것 같아가지고 좀 되게 부러운 기분이 드는 거죠, 이제. 네. 뭔가 이야기라고 들으니까 약간 색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 성형외과 다음으로가 네. 현재거든요. 맞아요. 현재는 지금 어떤 라이프를 살고 계시나요? 현재는 지금 알바를 하고 있어요.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아직 또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다시 청소년 쪽으로 갈지 아니면 성형외과 쪽으로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은 답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완전 새로운 거를 생각하시지 않고 그 전에 하셨던 것들을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새로운 걸 할 기회가 되면 할 거예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멋있다, 진짜. 혹시 근데 그 아까 비슷한 네. 맥락이긴 한데, 지금처럼 이제 직업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우물만 판다기보다는 네. 여기저기 이제 가지를 여러 개 뻗으셨잖아요. 그쵸. 혹시 다금바리님의 40대는 어떨 것 같아요?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요? 애를 키우고 있지 않았을까요? 되게 심플한 느낌이시네요. 애를 키우면서 맞아요, 뭔가 예.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사실 애를 키우면 애만 키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기는 엄마 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근데 물론 남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그렇게 안 할 의향은 있지만 저는 제가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중심이 있으시네요. 제가 직업을 못 바꾼 이유는 저는 돈벌이는 좀 안정된 곳에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모험을 사실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되게 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뭔가 안에 단단하게 뭐가 있으셔서 그런 건가? 저도 안정된 것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항상 안정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추구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마르타님처럼 한 길로 쭉 오신 분도 있고 다금바리님처럼 여기도 갔고 여기도 자고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허락하신 길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안에서 어떻게 지내냐는 우리가 본인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고 그리고 그 길이 있기 때문에 현재 2020년에 두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과거의 일을 잘 후회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나의 일을 후회를 하면 그때 내가 너무 불쌍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교회를 바꾸면서 사실 그때가 정말 힘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신앙이 정말 꺾여버릴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신앙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만 있었으면 아무래도 한정적인 생각과 한정적인 그 문화 속에서 기독교를 바라봤을 텐데 나오고 나니까 좀 더 약간 제가 20대 청년의 생활을 열심히 보냈던 그 공동체를 이 멀리서 바라볼 수도 있고 그동안은 뭐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생활에만 집중을 했더라면 그 나와 있는 동안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죠. 물론 그때 힘들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있는 길 하나하나들은 다 좀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할게요. 네. 지나간 일이니까 퉁치죠. 그렇게. 그렇죠. 저도 약간 이런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지나간 일이니까 퉁치죠.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저랑 네. 많이 친해졌나 봐요. 왜냐면 제가 여기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약간 친해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첫 만남이 약간 좋진 않았죠? 그러니까 처음 이 다금바님하고 저랑 얼굴을 맞대고 약간 의사소통을 한 게 뭐였냐면 제가 교회를 옮기고 한 반년 정도 있다가 동계수련회를 갔어요. 그때 당시 동계수련회 제가 아는 사람이 한 2명, 3명 정도 있는 그런 동계수련회를 갔는데 되게 어색하게 이게 뭐 말씀 듣고 이제 저녁에 거의 끝 마무리쯤에 치킨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임원 중 한 명이 저랑 동갑이어서 저를 챙겨주다 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누가 제 등을 주먹으로 팍 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먹으로 팍이 아니었어요. 네 범인은 바로 이분이었는데 주먹으로 살짝이었죠. 그래서 제가 뭐지? 하고 당황스럽네 하고 뒤를 쳐다봤는데 다금바리님이 처음 아는 동생인 줄 알았다고 죄송하다고 귀엽네요. 그게 첫 그 만남이었고 맞아요. 그리고 그 동계수련회를 가기 바로 직전에 그 저희 교역자분 저 엄청 신경 써줬던 교역자분이 리더를 하지 않겠니? 라고 저에게 권유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교역자분한테 전도사님 저 리더 못해요. 왜? 이래서 저 술 마셔요. 그래서 우리 청 정도 나이 되면은 술 마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콜을 해주셔서 그러면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주에 동계수련회 갔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리더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리더 그룹에 갔는데 제 등을 주먹으로 쳤던 그 자매가 있는 거예요. 같이 리더를. 그리고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거를 나중에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좀 더 표현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는데 공동체로서 뭘 하기보다는 좀 내 감정에 그리고 나의 친분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지내는 게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은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영화 생일이었는데 그거를 저는 세월호에 좀 약간 깊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졸업하고 바로 일을 해서 그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정말 큰데 이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더 그룹 방에 이거 내가 같이 나누고 싶다. 같이 영화 보자. 내가 약간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맞아요. 해서 같이 보게 됐었거든요. 보통 그때 이러면 둘이 봤어요? 네. 그러니까 저 지금 얘기 듣는데 이거 러브 스토리인가 싶을 정도. 원래 영화에서 이러면 사랑에 빠지지 않나요? 전혀 여긴 아니죠. 영화가 아니니까 우정을 쌓았죠. 중요한 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 정말 친한 오빠. 미국님 표정 완전 지금 상처받은 표정이네. 아니에요. 제가 지금 게스트로 오셨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있는 건데. 진짜 웃긴다. 어쨌든 그런 그렇구나. 마음으로 음. 약간 제가 공동체에서 전에 공동체에서 좀 아쉬웠던 것들을 지금 공동체에서 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저는 공동체에 많이 있어본 적이 없었어가지고 저는 아웃사이더거든요. 좋아요. 그래가지고. 아웃사이더 네, 많이 그렇죠. 좋죠. 완전 다금바리님 인싸거든요. 아유 아니에요. 저 아싸예요. 제가 나중에 네. 혹시 지금 교회 청년들 중에 게스트로 불러 올 일이 있으면 다금바리님 얘기하면 그분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의 진짜요? 예, 지금 기대할게요. 겸손하신 거예요 지금. 기대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20대시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지금 청년들 취업하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쵸. 혹시 벽에 부딪히신 적 있으세요? 취업하실 때. 저는 처음에는 전혀 몰랐었어요. 처음에는 수련원 자체는 워낙 그냥 거의 대부분 취업 잘 되고 자리가 없을 정도이니까 가겠소 하면 오세요 이거예요? 네, 약간 그 정도예요. 네. 진짜 높은데 아니면 네. 거의 그 정도여서 사실 취업이 이렇게 힘든가를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성형외과를 갔을 때는 사실 아는 분으로 간 거였기 때문에 그때도 취업이 이렇게 힘든지는 사실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가 이제 성형외과를 끝나고 사무직 쪽으로 약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벽이 높아요? 네, 너무 취업난이 뭔지 약간 느꼈던 것 같아요. 성형외과 퇴사를 하고 지금까지 취업이 정말 힘들구나를 절실히 깨달은 것 같아요. 사무직이 네. 정말 전 빡세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전에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그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있는 사이트를 보면은 지원을 하고 지원한 인원수가 몇 명인지 이런 걸 보는데 어쨌든 학교에서 일을 했으니까 학교 말고 뭐 사무직 이런 거를 비슷하잖아요. 어쨌든 엑셀이나 이런 거랑. 그걸 보면은 경쟁률이 최소 막 100대 1, 뭐 200대 1. 그러니까 약간 접근하기가 더 쉬워서 그런 건지 그래서 와 이거 사무직 하는 거 정말 너무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현 세대가 그러니까 20대 지금 맞아요. 현재 20대들이 스펙상은 되게 높대요. 고스펙자가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취업하기 힘들다고 그러는 거 보면은 진짜 터프해요. 너무 터프해. 산다는 거는. 그쵸. 저는 그 와중에 취업이 고스펙자가 아니어가지고 더 힘들더라고요. 저는 항상 요즘에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우리잖아요. 근데 존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가 항상 일본에 한 20년, 10년을 좀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저 고등학교 때인가 20살 때인가 일본에서 혼밥이 유행한다. 식당에서 혼자 밥 먹고 이런 사람 문화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밥을 혼자서 먹어?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혼밥이 굉장히 익숙해졌죠. 뭐 문화적으로 비슷하니까. 그리고 일본 하면 생각했던 게 고령화 사회 이런 거였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가 되고 뭐 다 100%는 아니지만 좀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가 됐고 그래서 일할 사람이 없대요. 일자리는 많은데 그래서 장사가 너무 잘 되는 식당인데 알바생이 안 구해져가지고 문 닫는 집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막 일본으로 오세요, 일하러 오세요 이런 것도 많이 홍보를 하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한 1년 정도 바짝 일을 해서 놀러 다닌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단편적인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일자리는 지금이랑 똑같은데 인구수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한 10년, 20년 존버를 하면 우리가 1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저 지금 그래서 웃었어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희망차게 존버를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희망이 좀 와닿네요. 네. 소울리스네요. 그러면 다금바리님 지금은 신앙생활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약간 좋았다 나빴다 파도를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어쩔 때는 되게 좋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것을 느끼고 또 어떨 때는 그런 것들을 까먹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죠? 똑똑똑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평균이 맞춰지는 거네요. 그럼 중간으로 그쵸. 그러면은. 중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신기하게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깨닫게, 그러니까 좀 제발 들어라 좀 약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아마 다금바리님이 그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하고 있더라면 파도를 치는 거는 모든 사람이 아마 다 파도를 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 파도를 치는 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일정선을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상향선을 그리고 있는 파도를 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바닥인 신앙이 예전에 몇 년 전에 내가 상향일 때의 수준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나는 사실 그 수치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런 마음으로 계속, 그러니까 방향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은 현재 현상은 분명히 내가 어떤 상황 때문에 분명히 넘어질 수도 있고 분명히 힘들고 하나님을 또 까먹고 막 자기 멋대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내가 그 상향선으로 올라가고 있는 파도인지를 좀 점검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한 지지난 화부터 밀고 있는 우리 기상청의 뭐 새로운 코너죠. 마미곰의 그것이 알고 싶다. 첫 번째 고정 질문. 다금바리님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행복이요. 행복은 내가 지금 당장 없어도 기쁠 수 있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시적인 표현이네요. 그러니까요. 되게. 네. 고정 질문 2번이에요.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요?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죠. 교회에서. 저에게 하나님은 늘 제 옆에 계시고 싶어 하시는 분, 저를 떠나지 않는 분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 옆에 있어 하고 싶으신 네. 분? 그런 표현은 처음 들어요. 그러게요. 저도 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난 너의 옆에 있을 거야. 이렇게 해주시는 거네요. 네. 약간 스토커 같은 느낌인가요? 기분 좋은 스토커죠. 그러면 고정 질문 3번. 어떤 크리스찬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크리스찬. 미곰님은 향기를 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고 그러셨거든요. 향기를 네네. 풍기는. 제가요? 네. 아닌데요. 꽃향기를 풍기는. 저는 네. 어떤 크리스찬이 되고 싶냐면 비주류의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요. 비주류요? 그거 네. 저 아니에요? 주류 말고 네. 그러니까 뭔가 보여지고 뭐 이런 누구나에게 다 인기가 많은 그런 크리스찬보다는 비주류,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 않고 사람들이 없는 그런 곳에 있는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요. 향기는 냄새나 안 나면 좋겠네요. 그 마르타님은 어떤 크리스찬이 되고 싶으세요? 저요? 저는 되게 담백해요.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세상 문화 좋아하고 네, 부티 잘 잘난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네? 하나님을 믿네? 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무조건 되게 그러니까 되게 검소해 보이고 말수가 되게 적고 그다음 약간 아둔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아둔해 보이는 네, 이미지요? 약간 아둔해 보이는 이미지가 아쉽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모르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눈에는 그게 그렇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세련될 수도 있다. 세상 문화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지으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베리님이 저한테 교회 열심히 다니는지 몰랐다. 네, 성경 읽는지 몰랐다. 전 그래서 속으로 약간 뿌듯했거든요. 전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생각이 좀 정리가 되셨나요? 네. 저는 약간 제가 생각하는 좀 별로인 것 같은 크리스찬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런 게 뭐냐면 약간 고지식한 약간 옛날 사람 같은 약간 답답한 약간 이런 네.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지식하지 않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요. 약간 놀 줄도 알고. 멋있다. 네, 다금바리님이 느낌? 엄청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그쵸. 네. 약간 습관적으로 배어 있는 게 있는데 맞아요.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그거를 본인이 깨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멋있다. 저는 그렇게 자꾸 성장하려는 사람 진짜 좋아하거든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고지식을 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번 본인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한마디. 저 이거는 어이구야. 감사합니다. 이런 거 말고 이딴 거 진짜 네. 듣고 싶지 않아요. 아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만난 건 행운이요. 이딴 거. 그 정도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막 고지식한 거 네. 깨고 싶다고. 네. 어른들에게 맞는 개그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재 개그 말씀하시는 네. 거세요? 그런 것들을 조금 듣기가 힘들고요. 진짜요? 네. 제가 유독 좀 아재 개그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아재 개그 되게 좋아하시는 어. 한 분 계시긴 하시는데 저희 청취자분들도 아재 개그 팬들 좀 어. 계시거든요. 제가 아재 개그를 별로 안 좋아해서 네. 목사님이 아재 개그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갑자기 저 전번 주 방송 혹시 들어보셨어요? 미국님이 야곱은 야채 곱창이 아니고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네. 그거 많이 들었죠.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왜요? 야채 곱창 왜? 전 재밌었는데 베리님이 뭐가 재밌네요. 배드님 솔직하시네요. 아 진짜.